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천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한국전력 대 OK금융그룹입니다. 먼저 한국전력은 대한항공을 제치고 새해 첫 승을 따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1일 오후 2시 인천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항공과의 4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연패 탈출에 성공한 한국전력은 10승 10패 승점 29점을 달성하며 4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세트스코어 2대1로 앞서가던 한국전력은 4세트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한국전력은 17대 16 한 점 차 상황에서 상대의 서브 터치 아웃 득점을 내줬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곧바로 수비 터치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지만 해당 장면이 판독 불가로 결정되면서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석연치 않은 판정에 항의하던 권영민 감독이 세트 퇴장을 당하며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5세트에서 15대 13으로 승리하며 값진 승점 2점을 획득했습니다. 이날 타이슨은 양 팀을 통틀어 최다 득점인 27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임성진과 서재덕도 각각 14득점, 13득점씩을 올리며 공격에 힘을 더했습니다. 특히 서재덕은 높은 공격 성공률을 달성하며 공격 정확도를 자랑했습니다. 신영석도 12득점을 기록하며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OK금융그룹은 지난 2일 오후 7시에 열린 삼성화재와의 홈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2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홈에서 열린 삼성화재전에서 13연승을 달리고 있는 OK금융그룹은 10승 10패 승점 27점을 달성해 4위 한국전력을 승점 2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양 팀의 승패는 마지막 5세트에 결정됐습니다. 12대 9로 앞서가던 OK금융그룹은 세트 후반 들어 다소 흔들리면서 삼성화재의 연속 득점을 허용하며 13대 14로 역전당했습니다. 이후 레오의 백어택 득점이 나오면서 14대 14 듀스를 맞게 되었고 OK금융그룹은 듀스 상황에서 팽팽한 시속게임을 이어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세 번째 듀스 상황에서 레오의 연속 공격 득점이 터지며 18대 16으로 5세트에서 승리하며 연승 가도를 달렸습니다. 레오의 원맨쇼였습니다. 레오는 5세트 동안 50%가 훌쩍 넘는 공격점 유율을 가져가면서 47득점을 올리는 어마어마한 득점력을 과시했습니다. 단순히 득점력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70.69%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공격 순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신호진은 13득점을 기록하며 레오의 뒤를 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전력이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OK금융그룹은 세터 광명우가 코트로 돌아오면서 레오의 득점력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호진, 송이채의 경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 위험 요소입니다. 삼성화재로부터 영입한 박성진이 있지만 팀에 녹아들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의 상황은 OK금융그룹보다 좋고 타이스와 임성진의 공격 성공률이 다소 저조하지만 득점력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선 경기에서 서재덕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인 것도 긍정적입니다. 신영석도 중앙에서 활발한 공격을 펼치고 있는 만큼 공격력에 있어서는 한국전력이 OK금융그룹에 크게 앞서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국전력이 OK금융그룹의 3연승을 저지하고 승리를 챙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전력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정관장 대 GS칼텍스입니다. 정관장은 1일 한국도로공사와의 4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4연패를 끄는 정관장은 시즌 8승 12패 승점 27로 4위 IBK기업은행과의 승점 차를 4로 좁혔습니다. 1세트와 2세트를 주고받은 정관장은 3세트 18대 17 상황에서 정호영 속공과 이소영 서브 에이스로 달아났고 상대의 범실을 틈타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박빙이었던 4세트에서는 20대 16으로 앞서 나가다 연이은 범실로 추격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지아와 메가의 연속 득점으로 승리를 확정했으며 지아가 30점으로 팀 내 최다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이소영은 25점으로 화려한 부활을 신고했고 정호영은 블로킹 3개를 포함 12점으로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음 GS칼텍스는 2일 페퍼저축은행과의 4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승리로 2연패를 면한 GS칼텍스는 승점 37을 기록하며 2위 흥국생명을 추격에 나섰습니다.
GS 칼텍스는 이날 서브 득점, 공격 성공률, 블로킹, 리시브 효율 등 주요 지표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경기 집중력에서도 GS 칼텍스가 한 수 위였습니다. 초반부터 무서운 득점으로 쉽게 세트를 따냈던 1세트와 2세트와 달리 3세트에서 페퍼저 주군행과 팽팽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22대 21에서 강소희의 연이은 퀵오픈 득점과 정대영의 블로킹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GS 칼텍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정관장은 에이스 이소영이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연패에서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포 지아를 제외한 메가와 정호영의 득점력이 부족합니다. 한편 GS 칼텍스는 실바, 강소희, 유서연의 삼각편대의 짜임새가 여전하며 중심 실바는 최근 3경기에서 높은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즌 상대 전적에서 3전 전승으로 앞서는 GS 칼텍스가 정관장을 상대로 4라운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GS 칼텍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울산 현대모비스 대 수원 KT입니다. 먼저 현대모비스는 2023년 마지막을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대구 한국가스공사와의 농구영신 경기에서 90대 83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연승과 함께 가스공사전 9연승을 거둔 현대모비스는 시즌 13승째로 6위를 지켜냈습니다. 상대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스공사이고 이날 현대모비스의 조직력이 상대의 기세를 꺾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경기 내내 거센 수비 후 빠르게 공격을 치고 나가 득점을 올렸습니다. 비록 실책이 8대5로 앞섰지만 팀 어시스트 21개, 팀 리바운드 35대 25로 가스공사를 압도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현대모비스는 게이지 프림이 26점으로 폭발해 팀 승리를 이끌었으며 박무빈, 이우석, 김지환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 팀 승리에 보탰습니다. 김국찬과 함지훈은 각각 2점 6점에 그쳤지만 어시스트 4개와 6개를 기록하며 현대모비스 조직력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다음 KT는 서울 삼성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KT는 4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삼성과의 원정 맞대결에서 올 시즌 최다승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5연승을 거둔 KT는 시즌 19승째를 기록하며 2위 서울 SK와 반 경기 차 유지 중이고 3위를 수성했습니다. 공수 모두 삼성을 압도했습니다. 팀 스틸 1위 팀답게 이날 KT는 삼성 상대로 팀 스틸 12개, 3블록슛을 기록해 13번의 실책을 만들어냈고 2점슛 성공률은 77%, 3점슛은 17개를 꽂았습니다. 리바운드마저 41대 29로 앞서며 완승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내곽에서는 페리스 베스가, 외곽에서는 호운이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베스는 이날 28점 10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완성했고 호운은 단 17분 44초 만에 3점포 6방으로 23점을 올리며 베스와 함께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윤기 역시 두 자릿수 득점했고 마이클 에릭은 6점에 그쳤지만 리바운드 10개를 잡아내 팀 승리에 보탰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빠르게 공격 템포를 가져가며 상승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두 팀이 만납니다. 리그 내 신장이 가장 높은 현대모비스는 볼 핸들러 박무빈 복귀 기점으로 빠른 패스 타이밍을 가져가며 상위권으로 도약 준비 중입니다. 팀 스틸 1위 팀답게 수비가 안정적인 KT는 베스가 KBL에 적응하면서 KT의 득점력이 폭발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외곽포 능한 볼 핸들러 허운까지 복귀하면서 경기력이 월등히 살아나 연승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현대모비스는 유독 압박 수비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박 수비로 팀 스틸 1위를 달리고 있는 KT가 현대모비스의 내외곽을 흔들며 6연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합니다. 수원 KT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창원 LG 대 대구한국가스공사입니다. 먼저 LG는 부상병동 안양 정관장에게 패하며 원정 3연패에 빠졌습니다. LG는 2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정관장과 원정 맞대결을 펼쳐 접전 끝에 80대 84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10회째 기록한 LG는 공동 3위에서 4위로 추락했습니다. 아셈 마레이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리바운드 상황에서 완벽하게 압도당했습니다. 특히 LG만의 질적 수비가 발동하지 못하면서 공격 리바운드 6대 15로 완패했고 계속해서 제공권을 내주면서 3쿼터 11점 차로 리드했던 LG가 승부처 4쿼터에 역전당했습니다. 이날 LG는 후안텔로, 이재도, 저스틴 구탕, 양홍석을 제외한 선수들이 활약하지 못했고 양홍석이 마레이의 공백을 채우려 노력했지만 높이 싸움에서 패하며 원정 연패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가수공사는 정관장을 꺾고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가수공사는 4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정관장과의 혼맛 대결에서 81대 7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8승째 거둔 가수공사는 파리 고양 선호를 2경기 차로 좁힌 9위에 머물렀습니다. 가수공사의 승리 요인은 수비에 있었습니다. 듀반 맥스웰이 합류하면서 수비가 좋아진 가수공사입니다. 여기에 앤드류 니콜슨마저 수비에 관여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경기력의 안정감을 찾아갔고 정관장 상대로 리바운드 41대 32로 압도하며 1승을 챙겼습니다. 이날 니콜슨은 3점 4방 포함 33점 10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완성했고 김낙현은 무릎 통증이 있었지만 이날 15분 40초 소화에 3점 3개 꽂고 13.5 어시스트로 활약했습니다. 신승민, 샘 조세프 벨랑겔 역시 두 자릿수 득점을 했고 이대현은 무득점에 그쳤지만 10리바운드를 기록해 팀 승리에 보탰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상반된 분위기를 가져가는 두 팀이 만납니다. LG는 팀의 핵심이자 11월 말부터 10경기 이상 혼자서 30분 이상을 소화했던 마레이가 과부하로 인해 부상을 당하면서 기세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가수공사는 시즌 초반과 달리 수비의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팀의 기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11월까지 14경기 경기당 88실점을 기록하던 가수공사는 12월부터 최근까지 치른 14경기에서 평균 83실점으로 낮췄습니다. 전체적인 전력은 LG가 우세하나 현재 LG는 KBL에 적응하지 못한 텔로 혼자서 외국인 선수 2명의 몫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수 이탈이 없는 가수공사가 최근 상승 기세를 LG전까지 이어가며 연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합니다. 가수공사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